반갑습니다. 무집사 여러분. 문어가이드 물자이 편입니다. 저번 편에서 산불 비유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좀 했어요. 근데 이번 편은 슬픈 비유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저번 편에서 생물학적 요관은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한다? 질소산화세균이 한다. 이과 형님들이 합리적인 게 질소산화세균, 질소가 있는 암모니아나 아질산을 산화하는 세균, 이름을 직관적으로 정말 잘 지었어요. 근데 배려심도 없는 게 지름 알아볼 수 있게 줄여요.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 질산화균으로 쓸게요. 아까 질산화균이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산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각각 산화한 애가 달라요. 그게 누구? 암모니아 산화세균과 아질산 산화세균이다. 근데 여기서는 아질산을 만들어서 아질산균이라 부르고 질산염을 만들어서 질산균이라 불러요. 아까 이과 형님들 합리적이다라고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균이랑 암모니아균은 없는 말이에요. 이건 저도 종종 틀려요. 근데 다행인 건 얘들 이름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다들 틀리게 부르시길래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질산화균이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다? 활성 슬러지와 생물막이다. 둘 다 수처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 슬러지는 간단해요. 슬러지는 그냥 가라앉은 미생물 밥이고 그걸 미생물이 먹는 중이라고 해서 활성 슬러지입니다. 얘는 집이 없어요. 방목 생활이야. 소가 풀을 뜯어먹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만약 가뭄이 와서 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배고파서 죽어요. 그래서 생물막이란 미생물의 집을 활용하는 거예요. 질산화균을 포함한 여러 미생물들이 여과제에 수 밀리미터 두께의 축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먹이도 저장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암모니아를 처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집이 있어도 저장해놓은 먹이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죽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느낌이 좀 달라. 그 조금 더 버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질산화균은 필요한 만큼 늘어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경제하고 똑같아요. 생물막이 없으면 질산화균이 암모니아를 마음 먹고 증식하다가 암모니아가 떨어지면 증식을 안 해. 오히려 인구가 다시 감소해. 그래서 나중에 물고기가 암모니아를 싸도 질산화균이 증식하는 걸 또 기다려야 돼요. 암모니아가 생기자마자 빨리 처리해야 물고기가 안 죽는데 질산화균이 필요할 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박을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가 암모니아를 쌀 때까지 저장해 놓은 먹이로 버틴다는 거죠. 물고기가 암모니아에 강한 종이거나 몇몇 목적으로 활성 슬러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암모니아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물고기가 죽어요. 그래서 미생물도 집이 있어야 잘 살고 물고기도 생물막이 있어야 잘 산다. 자, 그럼 여과제를 왜 쓰는지 아시겠죠? 넣어준 여과제에 질산화균이 생물막을 형성하고 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때까지 증식하는 과정을 물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잡이 동안은 물고기 밥을 조금만 주고 천천히 늘려가거나 환수를 자주 해줘서 암모니아가 쌓이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2주 이상 걸리는데 암모니아가 들어있는 박테리아제나 물이 잡힌 어항에 여과제를 넣어주면 더 빨리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과제가 효율적이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주거 형태. 아파트에서 잘 살아요. 스펀지나 다공성 여과제처럼 표면적이 넓은 구조물이야.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해안선 역설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똑같은 해안선도 미세하게 측정하면 수천 배로 측정할 수 있어요. 해안선이 긴 것보다 해역의 넓이가 중요하듯이 똑같이 너무 미세한 표면적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표면적이 아니라 생물막의 부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공성 여과제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엄청나게 거칠어요. 우리 스펀지는 엄청 촘촘해서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다공성 여과제를 나노미터 단위로 측정해서 표면적이 넓다고 자랑하면 뭐예요? 생물막의 두께는 밀리미터 단위라 비슷비슷하다니까요. 너무 촘촘한 스펀지는 물이 안 통해서 생물막에 암모니아가 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여과제는 거친 여과제지만 여과력이 부족하면 더 섬세한 여과제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여과제를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지 아파트를 3평 이하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입주하고 싶어요? 그냥 숨 막혀 죽어요. 참고로 이 표현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과 형님들은 이런 걸 쓸데없이 어렵게 말하는 걸 좋아해. 그냥 숨 막혀 죽으면 된다고 할걸 옥시즌 그레이디언트에 의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의 쿼럼 센싱 때문에 바이오필름이 디스펄션 된다라고 한다니까요.
이래서 이과 형님들이 안 돼요. 아까 이름 이상하게 줄일 때부터 알아봤어요. 지들만 알아듣게 얘기해. 자, 아무튼 결론은 간단합니다. 물잡이를 해야 생물학적 여과가 된다. 그동안은 환수를 좀 자주 해주자. 표면적이 넓은 돌멩이나 스펀지가 좋은 여과제다. 여과력이 부족하면 여과제를 더 넣자입니다. 다음 편은 용준산소 편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